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최백은 TV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에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지난주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제 콜라보 방송 하셨는데 네. 아주 유익하고 깊이 있는 방송 잘 봤습니다. 그 중에 특히나 지난주 그 이재명 지사와 얘기하신 게 참 할 얘기가 너무 좋은 얘기가 많아서 예. 예, 그 얘기 좀 다 해보고 싶은데 특히나 그 기본소득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사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빠르면 5년, 한 10년 안에는 아마 기본소득 뭐 금액은 좀 적은 금액이라도 좀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다음에 예, 좀 시간 나실 때 예. 기본소득 이 이슈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음 주에, 최백은 TV에서요? 아니요, 여기서요. 아니요, 여기서요. 다음 주에 하죠. 그럴까요? 예.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자, 이번 주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 없는 글로벌 공급망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빼놓고는 중국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좀 힘든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탈중국 공급망 다변화를 부추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네요. 예, 예. 이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저는 오늘 허양커께서 예예. 그 대통령이 오늘 국가재정 전략회 했잖아요. 예. 그거 여쭤볼 줄 알았는데. 근데 뭐 그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예, 얘기. 그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예예.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니까 2차 추경까지 예. 포함해도 국가 채무 비율이 41%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차 추경 포함해도 41% 선이다. 예, 지금. 이런 이제 그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요. 최근에 그 블룸버그에서 그러니까는 그 기사를 좀 이제 악용을 했지만은 네. 거기 이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올해 46%가 되고 예예. 내년에 50%가 된다는 이런 이제 뭐 경고가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막 이제 보수 언론에서 쏟아졌어요. 예예. 저도 봤습니다. 예예. 예. 그런데 예. 이게 제가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 46% 50%라는 얘기가요. 예. 블룸버그 사이트 자체 계산한 게 아니라 예. 국내 일부 전문가들 일부에서 얘기한 거가 거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예예. 한국에 저걸로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아마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제가 하실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예예. 하는데 거기 그 46%라는 수치가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예. 그 올해 3차 추경. 예. 지금 3차 추경은 아직 안 했잖아요. 예. 3차 추경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한 30조 원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30조 원 규모 얘기.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나온 계산이에요. 이게 46%가요.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치가 제가 볼 때 엉터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엉터리냐면요. 예. 왜 엉터리냐면요. 30조 정도면은요. 예. 우리나라 GDP,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올해 GDP가 0%로 이렇게 성장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했어요. 예. 근데 30조 정도가 우리나라 지난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예. 1.6%가 채 안 돼요. 우리 GDP가 한 1900조. 191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2000조라고 보고. 예. 그러면 거기에 그러니까 2%가 되게 되면은 40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 올리면서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1.6% 정도. 예. 그러면은 30조가. 대통령이 얘기한 41%에다가 1.6을 더하게 되더라도 42.6%예요. 그렇죠. 이건 뭐 그냥 산수죠, 산수 뭐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46%나 50%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이게 못된 게 있잖아요. 예.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추경 편성하면서 지난해 2차 할 때도 보게 되면은 국채를 그러니까 발행한 거는 한 3조뿐이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세출을 구조조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거를 이거를 이제 줄이고 그걸 전용을 한 거예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요. 10조는 그냥 예산을 전용한 거고 실제로 빚 늘린 거는 3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 적자성 국채를 발행한 건 그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부채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추경 전체 규모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예. 국가 부채를 뻥튀기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이건 못된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한동안 막 쏟아져 나왔었어요. 올해 예. 46%가 되고 내년에 50%가 된다는 것이 국내 보도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를 또 다시 이제 재인용을 해가지고 경고했다고 이렇게 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참 아주 제가 보게 되면은 이게 저 아주 못된 것이 있는 게. 예. 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사실은 뭐냐면은 그 46하고 50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면서 예. 경고를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재정 여력이 굉장히 있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도를 했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팩트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저 뒷부분에 있었죠, 그 기사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얘기는 빼고 그러니까 경고했다는 얘기만 하고 수치도 그러니까 굉장히 악용해서 간 거를 이제 그랬기 때문에 예. 이게 참 진짜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러니까는 그 언론이 보도를 하면은 신뢰성을 자꾸만 잃게 됐어. 제가 그렇네요. 이거 좀 짚고 싶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41%가 나왔다는 것도 이 대통령이 41을 얘기하고 일부 언론들에서 그 46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요. 예. 한 44%를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인용한 수치하고 한 3%도 차이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왜 그럼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기재부에 그러니까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출 조정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추가해가지고 그것까지 1차, 2차 때는 다 세출 조정으로 대부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그러니까 국가채무 증가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종의 그 올해 가짜뉴스예요, 예산에 가짜뉴스. 포함됐던 거니까 이미 예. 그러니까요, 그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곡된 보도, 예. 그걸 그대로 인용한 이제 블룸버그 그 통신의 그 기사였다는 예.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이제 뒤늦게나마 중심을 잡아줘가지고 오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다 비유하면서 네. 전시 상황에 비견되는 그러니까 재정을 그러니까 운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네. 경제 체력을 강화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건전화시킬 수 있다. 이 인식이 제가 봐도 정확한 인식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걸 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 이제 이거는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얻은 교훈이 뭐냐면요. 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초연결사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그래 왔죠. 예. 그리고 뭐 지금도 기본적으로 변한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초연결사회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방이라든가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속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만약에 끊어버리게 되면, 차단시키고 끊어버리게 되면은 예. 미국이나 지금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외적인 거 국경 봉쇄하고 그다음에 강제로 자가격리시키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그냥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로벌 공급 사실이란 건 뭐냐면요. 기업들이 기업 경영 차원 속에서 예.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걸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각 나라들이 자국에서 만약에 생산을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예. 그러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예. 예, 차라리 그렇죠?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부품이 훨씬 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코로나19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방역의 모델로 된 이유가 예. 개방을 유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연결고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이렇게 유도를 한 거고요. 네. 강제로 안 하고요. 예. 그래서 생태계가 최소한 파괴됐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니까 세계 경제 운영에도 이게 주는 지혜를 그대로 사실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주요 국가들 했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래서 공멸일 수밖에 없어요. 공멸이요. 그렇죠. 네? 공멸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교훈을 제대로 못 얻고 있다는 거고 예.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기업들 그러니까는 뭐 미국 기업들 중국에 갔던 거 미국으로 돌아오라 이제 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네, 예. 그런데 저 미국 기업들이 거기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이요. 다 네. 중국에서 엄청나게 돈 버는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거기 뭐 애플 퀄컴, 있잖아요, 애플. 인텔, 애플 뭐 이런 데도 예. 다 그래요. 그래서 예. 보잉 그래서 중국에서도 콕 집어가지고 화웨이에 대해서 보복하니까 고기업들을 콕 찍어가지고 그렇죠. 제재하겠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예. 그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라는 게 그러니까 기업을 그러니까는 기업이 편하게 경영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부담을 지금 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업연구원에서도 이제 이런 보고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계화가 후퇴가 된다. 코로나19 이후에 예. 이런 식의 얘기 나온 게 이제 두 가지. 지금 얘기했던 공급 사슬 체계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든가 예.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국내 경제들이 안 좋다 보니까는 예. 서로가 그러니까 수출만 늘리려고 하고 수입은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 보호무역이 더 이제 기승을 부릴 거고 예.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하는 건데요. 예.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예. 2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었어요. 그랬죠. 당시에 뭐냐면 이제 생산이 이제 조업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그때 왜 중국에 있는 부품 업체들 그 수입이 안 돼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부품이 어떤 부품이냐면요. 예. 자동차에 보게 되면 많은 배선들이 있잖아요. 예. 그 배선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와이어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묶는 게 있잖아요. 예, 배선 뭉체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와이어링 하네스입니다. 예. 그것을 중국에서 공급받는데 예. 그게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80%를 거기서 저기 이제 이 수요를 충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요. 예. 근데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휴지 사재기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럼 휴지를 그러면 서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이 못 만드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휴지를 그러면 왜 중국에서 생산했냐 이거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싸니까. 예. 예. 그러면 휴지를 그러면 서유럽에서 그러면 그걸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이거 생산을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와이어링 하네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국내 현대차가 이런 것까지 다 생산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라고요. 굉장히 그렇죠? 우습기도 하고 아주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 그럼요. 수많은 부품을 우리가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국내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말은 그렇듯해도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해법은 결국 뭐냐면은 서로가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협력이 더 강화가 돼야 되고 국가 간의 개별 국가들이 다 방역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고 예. 네? 그래서 경제 연결망이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유지가 되도록 서로가 그러니까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가능한 한 글로벌 경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오히려 그러니까는 과거 시대로 그러니까 우리 역주행을 하는 게 이게 해결책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했듯이 휴지를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그러니까 다 생산을 하고 앉아 있고, 예? 와이어링이 이 하이네스를 다 그러니까 하네스를 다 생산하고 앉아 있고, 이거는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면요, 인건비 싼 데가 사다가 그럼 국내 인건비가 안 맞을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값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 유턴시켜가지고 여기 살아갈 때, 예. 그 기업들이 왜 나갔습니까? 저임금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임금 때문에 왔는데 그러면 국내 들어와가지고 그 저임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해달라? 그럼 국민들 그러면 임금을 그러면 오히려 후퇴시키는 얘기인 겁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네요. 예. 아, 그렇지 않아도 이거 좀 여쭤볼 게 있었어요. 요즘에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리쇼어링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 있는 공장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리쇼어링이라는 말이. 이 말이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우리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사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때,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들이 이제 빠져나갈 때요. 국내 산업의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국내에서 인건비가 안 맞아가지고 더 이상 안 맞아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나가는 기업들 중에는 뭐냐면은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현지 진출 차원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국내로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게 해법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겁니다.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미국에서 1984년에 그러니까는 칼라 텔레비전 생산이 중단됩니다. 그 당시 마지막 생산했던 기업이 제니스라고 있었는데 이게 말레이시아로 나가요. 왜 나갔냐면은
칼라 텔레비전 생산을 일본이나 서유럽하고 경쟁에서 밀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이 생산한 거,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런 데서 만드는 것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기술은 비싸졌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미국은 이제 인건비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예. 소득이 높은 나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나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저부가 가치 산업들은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그쪽에서 이제 구조조정 되는 부분들이 새로운 산업이 나와가지고 고부가 가치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재배치되도록 예. 이게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해외로 나가버리죠. 그렇죠. 예. 해외로 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들도 정도 처리했을 뿐이지 산업 생태계가 그러니까 계속 진화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예.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억지로 우리가 끌어들인다고 해가지고, 네? 예. 끌어들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끌어들였을 때 그게 그러니까 국가 이익에 부합할 거냐, 이거야. 거기서 생기는 일자리 몇 개 하고, 기업이 바깥에서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돈하고, 그랬을 때, 이거 비교해보게 되면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부품이라든가 핵심 부품 같은 경우를 좀 이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 부분을 좀 강화시킬 이런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네. 모든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 그러니까 불러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시간 다 되세요.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